안녕하세요. 마중물 행복센터 머니코치 김병헌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마음공부로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책들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와 그의 첫 번째 제자 시바무라 에이코가 지은 그릇 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라는 책 중에 사이토 히토리님이 직접 쓰신 부분 제4장 인생이란 그릇에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마음 중 용서하는 마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는 늘 판단을 해야 한다. 직감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는 천재적인 경영자도 있지만 사업 천재는 없다. 신상품에 대해서는 20명에게 반응을 들으면 대략적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업에는 천재적인 직감력도 신적인 영감도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여러 개 중 어느 쪽이 좋은지 반응을 들어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 직원에게 물으면 대개는 틀린다. 그보다는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묻는 편이 정확하다. 판매 전문가의 의견은 틀릴 수 있다. 판매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 전문가의 의견은 틀림없다. 구매 전문가란 바로 손님이다. 노래로 예를 들면 CD를 사는 소비자는 그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 직감적으로 느낀다. 1000엔짜리 CD를 한 번만 듣고 말았다면 그 손님은 본전을 뽑지 못해 손해를 본 셈이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 들을 CD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 그러나 이 CD는 자꾸 듣고 싶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바로 구매한다. 마이클 잭슨도 업계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어릴 때는 인기를 얻더라도 성인이 되면 금세 시들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인이 된 뒤에도 그를 찾는 팬들은 줄지 않았고 앨범 판매량이 세계 1위인 가수가 됐다. 손님은 구매 전문가이므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다. 그러므로 10명의 손님 중 8명이 좋다고 하면 그 상품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업가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대신 손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한 무장이자 정치가 기르던 학이 우리 밖으로 도망을 갔다. 학을 관리하던 사람은 잔뜩 겁에 질려 처형당할 각오를 했다. 히데요시가 물었다. 그 학이 바다 건너 외국까지 날아갔겠느냐? 학을 관리하던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 학이라면 외국까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히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학을 관리하던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일본 전국을 자신의 정원처럼 생각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량도 감탄할 만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을 관리하던 사람을 용서해주고자 했던 그의 마음 씀씀이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이다. 말단 보병에서 시작해 천하통일을 이루고 조정의 최고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이다. 그런 히데요시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았고 아랫사람의 마음도 깊이 헤아렸을 것이다. 학 관리인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까를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히데요시에게도 그 나름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윗사람으로서의 아랫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입장이 있고 책임이 있다. 키우던 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장도 지키고 상대도 용서할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그야말로 장대한 기량이 아닐까?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은 쪽보다 용서할 수 있는 많은 쪽이 좋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은 용서해주는 편이 좋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히토리 씨는 누가 부모를 죽여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 작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그럼 당신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곧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녀석이 한 짓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나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분노에 차 있을 때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느 쪽이 이득인가를 따져야 한다. 상대를 영원히 원망하고 증오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득인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아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편이 이득인지. 용서하는 것도 기량이다. 그리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하면 된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리고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몸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항상 신바람 나는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날씨를 예를 들어보자. 내일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태풍이 몰아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날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 판단하는 일은 자신의 몫이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쁜 날씨네, 비가 와서 외출도 못하다니 싫어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습도가 적당해서 좋네, 비가 내리니 나무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인지는 자신의 의지가 결정한다. 그러니 신바람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한다. 신바람 수행에 익숙해지면 언짢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언짢아할 일을 겪어도 반나절이면 마음이 풀어진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풀리는 시간도 짧아진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보태거나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언행을 남발한다. 매사에 어찌되든 관심 없다는 투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기분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말도 꼭 해야 할 때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니 가지 마세요라거나 이쪽은 공사 중이니 위험하니 다니지 마세요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위험한 상황을 제외하면 늘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을 텐데 칼을 든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라는 말 따위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 유비무환의 자세도 좋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리 걱정하면 언짢은 일이 잇따라 생겨 불필요한 수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보다는 신바람 난 상태로 있는 쪽이 훨씬 좋다. 네, 오늘은 용서하는 마음, 사이토 이토리가 직접 지은 사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신바람 나는 수행을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중물행복센터 머리코치 김병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돈 버는 지혜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 신바람 나는 즐거운 수행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